제가 자리로 돌아왔고요. 오늘도 단연 이 이슈부터입니다. 파면 팔수록 아버지가 경찰인 장윤기를 동료 경찰들이 봐주기 수사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죠? 제 앞에 범죄심리 전문가 오윤성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윤기 아버지가. 어제는 경찰, 오늘은 검찰. 왜 핵심 증거들을 아버지로서 은폐했는지를 좀 검찰도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제 화면을 하나 만나볼게요. 저는 좀 이게 충격적인데 아마 이게 검찰 조사에서도 밝혀졌겠지만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팀장의 통화 내용. 아버지가 아무리 경찰이라고도 수사팀장과 통화할 수 있냐 혹은 아들과도 통화할 수 있냐 이건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휴대전화 버린 그 장소를 정확히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위치를 파악을 하려고 했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사실 그 언론에서 많이 등장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피의자와 피의자의 아버지 그것도 이제 그 아버지가 현재 경찰에 몸을 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 통화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점차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게 그 사건 발생한 나흘 뒤에 장윤기 바꿔달라라고 했더니 수사팀장 얘기도 있고 다음 화면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아들과 직접 통화도 합니다. 휴대전화 버린 곳 광주에 첨단대고 맞냐? 거기 맞다. 그러면서 그분들 말씀 잘 듣고 있어라. 휴대전화가 없어진 게 저는 오히려 지금 계속 국면이 접어들면서 케이블타이나 뭐 리얼돌 같은 성범죄 관련 증거들보다 저 휴대전화가 없어진 거에 좀 더 주목해야 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윤기 같은 경우가 유심 칩을 갖다가 빼고 예. 그리고 이제 휴대전화를 이제 본인 얘기는 영산강에는 첨단대교 아래로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본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그 어떤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범행을 하기 직전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휴대전화를 이제 어떻게 찾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어떤 활동 중에 하나다. 이미 이제 이전에 있었던 휴대전화는 전부 다 소각을 레벨 시켜버렸다. 태워버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버렸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그분들 말씀 잘 듣고 있어라. 뭐 이런 것들이 마치 케이블타이 얘기했을 때 누가 봐도 뭐 결박이나 혹은 성범죄를 저지르는 도구로 추정되지만 나 이거 집에서 전선 묶으려고 쓰려고 했다라는 것도 혹시 아버지의 조언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현재 뭐 정확한 그 두 사람 간에 있어서 이 통화 내역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뭐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예. 지금 이제 워낙 여러 가지 어떤 그 피의자하고 또는 그 장경감하고의 어떤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걸 가능성은 상당히 뭐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 교수님 범죄심리 전문가니까 저렇게 장윤기가 약간의 모르겠어요. 뭐 좀 쉽게 납득이 안 되는 케이블타이는 뭐 전선 묻는 용도로 썼고 그게 저 SUV에 있었던 건데라고 얘기하는 거. 되짚어 보면 살인을 저지르고 아까 화면에 나왔지만 좀 시선도 고개도 딱 치켜들고 모자도 안 쓰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 뒤에 경찰인 아버지가 있다는 자신감 이런 발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이 장윤기가 자기는 이제 그 강간살인의 그런 방향으로 만약에 경찰이 추궁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처벌이 훨씬 강하다라는 것을 갖다 본인이 알았을 텐데 그렇죠. 돌아가는 그 분위기가 일반 살인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게 어쨌든 지금 의혹들은 동료 경찰들이 도와준 셈으로 성범죄 증거들이 폐기가 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그 어떤 성범죄와 관련된 것이 있으면 그걸 집중적으로 파야 되는데 아하. 그게 이제 집중적으로 파지 않았으니까 예.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처벌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처벌이 낮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 기준점 대비 효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의 단죄를 받을 건데 예. 예를 들면 7, 80 정도 받았으니까 본인도 안도감이 있고 그렇죠. 그게 어쨌든 아버지의 도움이 있건 그런 것 때문에 저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 가서 자기는 자격증 따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런 범죄를 저지르고 이게 이제 그 성범죄 관련돼서 살인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어떤 희망이 없는 것인데 예. 자기는 이제 저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난 이후에 자기 들어가서 뭐 자격증을 따겠다라고 해서 이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뭐 어떤 그 공분을 산 그런 일이 있는데 예. 아마 그런 것도 이번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좀 연결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이제 저런 행동 그리고 아버지와 직접 통화 참 일반인이라면 가능할 수도 없는 살인범과 아버지 경찰의 통화 휴대전화 어딨냐라는 위치 얘기까지 화면 한번 볼게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런 것 같아. 아까 얘기했던 내가 원래 성범죄 살인을 저질렀는데 일반 살인죄로 간다. 재판에 넘겨서 안도감. 이런 것들이 지금 저런 내용들을 보면 고 이채원 양을 1km 넘게 미행했고 정차했고 유턴했고 헤드라이트 근처에 대기했고 그리고 다음 화면도 볼까요? 119에 신고해 줄 수 있냐라고 하면서 시선을 돌린 뒤에 흉기를 휘둘렀다. 저런 처음에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저런 상당히 치밀한 모습을 저질렀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경찰의 발각이 덜 됐다. 이런 거에 대한 장윤기 안도감일 수도 있는 거네요. 보통 이제 그 피의자들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그 과정에서 나는 이 정도까지 저질렀는데 거기서 추궁하는 것이 거기보다 기준이 훨씬 못 미친다라고 예.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100대를 맞을 걸 난 한 30대만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의 발로가 아니었을까. 저도 처음에 이 장윤기가 처음에 언론에 이제 노출됐을 때 예. 모자도 쓰지 않고 지금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디 뭐 산책 나가는 사람 표정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이제 뭔가 앞에 있는 거하고 연관을 시켜보니까 그러게요. 그런 어떤 의혹도 상당히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뒷배가 돼서 뭔가 본인 죄를 감해주는 것 같은 이제 표현의 느낌. 왜냐하면 그분들 말 잘 듣고 잘 있어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휴대전화에 대한 부분도 좀 경찰이 해야 되는데 일단 경찰인 아버지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